경제 신문을 읽어줘. 25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부동산 고강도 대출 규제, 마포 송파 분양권도 무피 거래. 627 부동산 대책 직격탄, 전세가율 하락 이어져. 잔금 마련 못한 수분양자, 시세 차익 폭인하고 처분. 송파동 잠실 더샵 루벤도 분양가와 비슷하게 손바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627 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고분양가 기조, 전세가율 하락 등이 맞물리며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분양권 처분에 나서고 있다.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한 서울 마포구 등지의 아파트조차 무피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엔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져 분양권 거래 시장도 얼어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권은 353건 거래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배로 늘었다.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얻은 권리로 초기 계약금 10%가량만 납부한 뒤 중도금과 잔금 대출 등을 통해 납부한다. 비슷한 개념인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기존 토지 소유자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잔금 대출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전세 대출 등이 막히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약 당첨자가 서둘러 분양권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입주 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단지들도 당첨자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분양권을 시장에 내놓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출 상한이 6억 원을 제외해도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온전히 스스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권은 중도금 대출 등을 승계받아야 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대출 제약이 많기 때문에 분양권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 등을 통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급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다시 분양권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규제 약발 떨어졌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대출 규제 상환 6주 만에 강화 6주 만에 서울 0.16% 오름폭 커져. 성동, 광진 등 한강벨트 반등, 거래 위축속 신고가 잇따라 거래 뜸할 뿐 수요는 여전해. 공급 없으면 다시 급등할 수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커졌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6주 만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고 거주 선호도가 높은 한강벨트에서 반등이 나왔다. 상승폭이 계속 확대될지는 좀 더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수도권 공급 확대와 지방 부동산 수요 진작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대출 규제의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전보다 0.16% 올랐다. 지난주 0.1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월 넷째 주 0.43%로 2018년 9월 둘째 주 0.45%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627 대책 이후 5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했다가 이번에 반등한 것이다.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벨트가 상승을 주도했다. 성동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22%에서 이번 주 0.33%로 조사됐다. 재건축 추진단지와 역세권 학군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나오면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거래는 많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3,159건으로 지난해 6월 1,946건보다 71% 줄었다. 하지만 신고가는 곳곳에서 이어졌다. 경기도도 선호지역 집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성남 분당 상승률이 이번 주 0.47%로 지난주 0.25%의
2배였다. 수요 억제 효과는 일치죠. 전문가들은 관망세 속에 거래가 뜸해졌을 뿐 핵심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억제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면서 수요 공급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예고된 공급 확대 정책에 서울 등 핵심지의 안정적인 공급 로드맵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썼지만 효과는 3에서 6개월에 불과했다며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용주택 공급 촉진, 도시정비 활성화 등을 강구하지 않으면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침체를 내버려 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집값이 계속 내려가니 지방 사람이 지역에서 집을 안 사고 다 수도권에 집을 사려 한다고 했다. 다음, 배당주 급락에도 증권가 지금이 매수할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등 후퇴에 지주사 고배당주 급락, 현대차, NH증권 등 조건 충족 기업에 관심, 대주주 지분율 높은 삼성물산, 대한항공 등 배당 확대 가능성 커.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시장 기대보다 후퇴하면서 배당주가 지난 1일 일제히 급락했다. 하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야 한다는 조언이 증권가 일각에서 나온다.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는 추세인데다 주가가 반등했을 때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른 분리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조건을 맞추기 위해 배당을 늘릴 종목에 주목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코스피 지수가 3.88% 급락한 1일 지주사의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DL은 -10%, HD현대 -10%, 코오락 -9.8%. 고배당주도 급락했다. 지주사는 개인 대주주인 총수 지분이 많아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후 배당을 늘릴 요인이 큰 종목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개편된 세제안에 배당소득 최고 세율이 35%로 결정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발표가 나오자 주가가 급락세로 돌아섰다. 개편안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배당 성향 40% 또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배당 성향 25% 이상 기업에 14에서 35%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안이 최고 세율이 25%였는데 왜 25%가 나왔냐면은 법인세율이 25%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하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율로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차라리 정당하게 배당소득을 통해 가지고 대주주가 본인의 그게 상속지분, 결국은 상속세예요.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마련하고자 25%가 설정이 된 겁니다. 유한타 증권에 따르면 이번 분리과세안 조건을 충족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NH투자증권, KTNG, 두산밥캡, 현대차, 우리금융지주 등이다. 분리과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배당을 늘릴 만한 기업도 관심이 집중된다. 하나투자증권은 삼성물산과 대한항공, DB손해보험, 오리온, 삼성 E&A 등을 추천했다. 그런데 대주주 요건 원래 10억에서 50억에서 10억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번 또 50억으로 바뀔 것 같아요. 대신에 대주주 요건이 100억으로 늘려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때 아파트 값이 강남 아파트 값이 5억일 때 그때 대주주 기준이 100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약 한 5억일 때 한 20배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한 50억 정도 되니까 아파트 값이 25, 250억 아니면 2,500억이 대주주 요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인데 10억이 대주주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다음 건설 조선 유통 깜짝 실적 업종 뜬다. GL건설 DLENC 개선 뚜렷. 하나오션 영업이익 전망치 제철. 롯데 하이마트 현대백화점도 호실적. 관세 증가로 상장사 전망 우울. 실적 추정치 웃도는 종목 주목. 올 2분기 실적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선 관세 증세 우려를 딛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종목에 주목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업종별로는 건설, 조선, 유통, 지약, 바이오 실적이 증권가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영업이익은 증권가 실적 전망치보다 7.1% 적었다. 유가증권 시장 영업이익 전망치는 작년 말 300조에서 올해 6월 282조 원으로 지난 6일 277조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미국 관세와 국내 법인세 증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들은 주로 건설, 조선, 유통, 레저, 제약, 바이오 업종에 집중됐다. 제약 바이오 업종 역시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분기 영업이익은 4,756억 원으로 증권가 전망치보다 높았다. 조선업종도 실적을 통해 최근 주가 상승 근거를 증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스카. 그래요. 다음 종합면 엔화 상승 미 관세 폭탄에 1자동차 실적 비상등. 토요타 관세 영업이익 10% 투. 엔달러 환율 140엔도 부담. 올해 영업이익 33% 급감 전망. 닛산 마스다 적자 전환. 구조개혁으로 비용 절감 속도. 일본 완성차 업계가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율 상향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엔화 가치도 작년 대비 상승대로 실적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토요타 자동차 등 주요 업체는 제품 가격 인상과 비용 절감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 부심하고 있다. 토요타 자동차는 지난 4월에서 6월 매출이 12조, 영업이익 순이익과 각각 1조 8,413억 원에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0.9%, 36.9% 급감했다. 토요타는 4월에서 6월에만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규모가 4,5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으로는 1조에 4천억엔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마저도 15% 자동차 관세율이 8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제한 것인데 인하 시기가 늦어지면 부담은 더 커진다. 토요타는 4월에서 6월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의 56%를 현지에서 생산했다. 나머지는 일본, 멕시코 등에서 수출한 물량이다. 전문가들은 관세율 15% 상황에서 가격 인상, 비용 절감 등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약간 최근에 들어서 하는 문제는 미국에서 하는 얘기는 최종 관세율이 15%가 아니라 기존에 2.5%의 자동차 관세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15% 더하면 17.5%가 되는데 미국에서 발표한 거랑 일본에서 발표한 거랑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관료가 미국으로 급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에도 좋겠죠. 근데 현대자동차 주가가 안 오른 거 보니까 일본이 얘기한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